여러 가지 종류의 힘과 알짜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중력이라는 힘도 배웠고요. 탄성력, 마찰력, 부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혹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질량을 가진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해서 만유인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탄성력은 탄성체가 물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고,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 부력은 유체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다. 그리고 그 외에 수직항력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수직항력은 물체와 접촉한 면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힘, 그 외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는 물체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죠. 같은 플러스를 띌 때와 마이너스를 뜰 때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 서로가 다른 전하일 때는 서로가 끌어당기고요. 그리고 자성을 띤 물체 사이에서도 작용한 힘, 자기력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N극과 S극은 서로가 끌어당기지만 N극 혹은 S극, X극은 서로가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그리고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물체를 회전시켰을 때, 그때 실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다라고 하고요. 그 밖에 또 여러 매개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들이 다양한데요. 이런 힘들은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F1이라는 힘이 가해지고 왼쪽으로 F2라는 힘이 가해졌을 경우,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요, 오른쪽 방향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빼주면 될 텐데, 크기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오른쪽 방향으로 10N, 왼쪽 방향으로 5N이다 라고 한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즉 알짜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5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왼쪽 방향으로 5N의 힘이 아닌 10N의 힘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오른쪽 10N, 왼쪽 10N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힘의 합력 알짜힘이 0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분명히 한 물체에 힘은 작용하고 있어요. 오른쪽, 왼쪽 힘은 작용하고 있지만, 왼쪽과 오른쪽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가 크기가 같았을 경우 알짜힘이 0이 되므로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화되지 않고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라는 거는요, 그 물체에 알짜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는 지구 위에 놓여져 있고요, 지구는 우리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고 있죠. 이 힘을 무게 혹은 중력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구 아래쪽 방향으로 운동 상태가 변하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물체와 접촉한 면이 우리를 중력과 같은 힘으로 받쳐주는 힘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다라고 하고, 수직항력과 중력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서로가 평형관계, 즉 알짜힘이 0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했을 경우, 알짜힘이 작용했을 경우, 또한 물체의 모양이 변하는 순간에도요, 알짜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었어요. 오른쪽으로도 힘을 가하고 왼쪽으로도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 되겠죠. 그때 서로가 서로를 밀어준 힘의 크기가 서로가 같아서, 즉 같았다는 얘기는 뭐죠? 알짜힘이 0이 될 때는 더 이상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고 변형된 상태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에 더 큰 힘을 주게 될 경우는 이때는 물체가 모양이 변형될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힘을 표현하는 방법과 두 힘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힘은 물리량 중에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량이고요. 그래서 화살표로 나타나게 돼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 그리고 화살표의 끝 지점이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용점이 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는데요. 작용점은 외부로부터 어떤 물체가 힘을 받는 위치다라고 보면 돼요. 힘은 가하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 가하는 힘에 대해서 당하는 쪽이 있겠죠. 당하는 쪽. 그렇다면 작용점은 당하는 물체 안에 있다. 그래서 힘을 표현할 때는 힘을 당하는 쪽에다가 작용점을 반드시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 왜 작용점이 중요하냐면 힘을 합할 때는요, 작용점이 서로 같은 힘들만을 뭐 할 수 있냐? 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용점이 같은 힘들만을 합성할 수 있고, 알짜임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두 힘의 합성과 알짜임,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했을 때, 이때는 두 힘을 합성하면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할 때, 이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돼요. 그리고 두 힘이 서로가 평형일 때, 두 힘이 평형이라는 것은 두 힘의 크기가 같을 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이때의 힘의 합성, 즉 알짜임의 크기는 0이 되는 거고, 알짜임의 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모양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알짜임과 운동 관계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할 경우, 이때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물체의 빠르기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경우, 이때도 알짜 힘이 작용한 경우, 이때는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게 돼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는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은 없죠. 그래서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속력이 변하지 않고요. 힘의 방향에 대해서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운동 속도, 즉 빠르기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한 빠르기로, 그리고 힘의 방향에 대해서는 점점 빠른 운동, 즉 포뮬선 운동이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런 운동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의 방향이요, 대각선의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는요, 이때는 이 힘이 운동 방향에 대한 성분도 있고, 그리고 수직 방향에 대한 성분도 있죠. 그래서 수평 방향에 대해서, 즉 운동 방향에 대해서도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에 대해서도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운동의 법칙 중 제1법칙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혹은 물체의 모양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운동 상태의 변화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운동 상태의 변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성에는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는데, 정지관성은 정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이고요. 운동관성은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운동관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지관성의 예를 살펴볼게요. 버스가 정지했다가 급 출발할 때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은 제자리에서 정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몸이 뒤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종이 위에 동전을 올려놨을 경우 종이를 빠르게 튕길 거예요. 그러면 동전은 제자리에 있으라는 관성 때문에 동전은 컵 안으로 떨어지겠죠. 무거운 추를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실을 매달아 놓고요. 아래 실을 세게 잡아당기면 추는 제자리에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실이 끊어지겠고요. 운동 관성에 의해 달리던 버스가 정지하게 되면요, 그 안에 있던 승객은 달리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요.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다리가 걸리게 되면 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죠. 운전자가 안전띠를 메고 달리다가 급제동을 하게 되면 정진을 하겠지만, 운전자는 앞으로 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즉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짓고, 이를 통해서 관성의 개념이 이끌어내었었죠. 갈릴레이는 그림과 같이 사고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물체를요 O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물체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는 마찰이 없고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같은 높이까지 올라오겠죠. 이번에는 이 경로를 조금 더 완만하게 설치를 하고요. 또 다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높이만큼 물체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번에는요, 아예 이 물체를 수평하게 설치를 하고 나서 공을 O 지점에서 굴릴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은 영원히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알자임이라고 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하는 경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즉 알자 힘은 0이 된다. 예, 그렇죠. 알자 힘은요, 뒤에서 또한 언급을 하겠지만 MA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M은 물체의 질량이 되는 거고 A는 가속도가 되는데, 알자 힘이 0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가 0이다. 즉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등속 직선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2번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물체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운동 방향에 대해서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속력이 어떻게 되나요? 느려지겠죠. 4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5번,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힘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알자 힘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만약 일정한 힘을 계속 받게 되면 운동 방향에 대해서 물체는 계속 빨라질 거예요. 한 물체에 오른쪽으로 10N과 20N 힘이 각각 작용하고 있을 때의 알자 힘의 크기와 방향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한 물체에 10N과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두 힘의 작용점이 서로가 같기 때문에 두 힘을 합성할 수 있고요. 둘 다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알자 힘의 크기는요 30N이 되는 거고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네요. 관성에 대한 설명이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관성이 0이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요 정지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 옳지 않은 내용.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관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관성은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운동 관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여러 가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이 0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알자힘이 0이다라는 건요,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등속 직선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겠죠. 보기 기억.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물체 옳은 내용. 5m/s의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5m/s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요 계속해서 운동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알자 힘이 작용해요. 어느 쪽 방향으로 알자 힘이 작용하냐면 운동 방향의 중심, 그래서 구심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그림같이 헐거진 망치 자루의 손잡이를 바닥에 부딪히면 망치 머리가 자루에 단단히 박힌다. 이에 대한 설명. 망치 자루를 바닥에 부딪히면 자루는 갑자기 멈춘다. 그렇죠.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망치 머리가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 때문에 망치 자루는 정지하지만 망치 머리는 아래쪽으로 운동함으로써 망치 자루와 망치 머리는
서로가 단단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망치머리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단단히 박힌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커야지만 더 망치머리가 망치 자루 쪽으로 운동하려는 성질로 더 강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내용. 뉴턴의 운동 제일법칙, 관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있죠. 알짜임이 0일 때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으로 운동한다. 그렇죠. 알짜임이 0일 때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는 하고요.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를 하려고 하겠죠. 전진하던 버스가 급정거하면 승객은요, 전진하려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겠고요. 로켓이 가스를 뒤로 내뿜으면서 가스로부터 힘을 받아 앞으로 나간다. 디귿은요, 운동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운동의 제2법칙 가속도 알짜임 질량의 관계로부터 운동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알아냈고요. 첫 번째 가속도와 알짜임의 관계를 볼까요?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요 작용하는 알짜임이 필요합니다. 가속도 A로 표현할 거고요. 알짜임 F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가속도와 알짜임은 서로가 비례관계이다. 두 번째, 가속도하고 질량의 관계인데요. 이번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일정할 경우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하고 힘의 관계를 나타내면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질량에 비례하고 가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이때 물체의 가속도는요, 단위가 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질량은 kg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알짜 힘의 단위는 kg/m의 제곱, 즉 힘의 단위인 뉴턴이 kg/m의 제곱이라는 단위와 같은 단위인 거죠. 앞에서 언급한 가속도, 힘, 질량의 관계에 관한 실험이고요. 그 실험의 결과를 보시면 질량이 일정할 경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보시면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할수록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죠. 이때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질량이 일정할 경우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크다. 즉 비례관계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번에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경우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를 보니까 질량이 클수록 기울기가 작아졌어요. 기울기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점점 작아지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죠.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운동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 혹은 작용과 반작용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작용과 반작용력은요, 언제나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한 쌍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특징을 보면 작용과 반작용은 언제나 동일 선상에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작용점과 반작용점이 서로가 다른 물체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힘의 작용점은 당하는 쪽에 있어요. 그러면 반작용점 역시 당하는 쪽에 있겠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서로 작용점과 반작용점이 다른 곳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 작용점과 반작용점이 서로가 다른 경우에 있을 때는요, 두 힘을 합성할 수 없다고 했죠. 두 힘을 합성할 수 있는 경우는 작용점이 서로가 같았을 때만 두 힘을 합성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작용력과 반작용력은요, 힘의 크기는 같고 같은 직선상에 놓여 있고 방향은 반대이지만 서로가 별개의 힘으로 따로따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합성하는 과정 중에 작용과 반작용은 별개의 힘이다. 이런 작용과 반작용력은요, 서로가 접촉한 경우에도 작용, 반작용이 나타나고요. 중력과 전기력처럼 서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작용과 반작용력은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힘이죠. 작용과 반작용력의 예를 볼까요? 로켓이 가스를 내뿜는 힘의 반작용으로 가스가 로켓을 밀어준다. 발이 공에 가하는 힘의 반작용으로 공도 발에 힘을 가한다.
발로 벽을 차면 벽도 발을 밀어줌으로 선수가 앞으로 나아간다. 걸을 때 발이 땅을 미는 힘의 반작용으로 땅도 발을 밀어준다. 노로 물을 뒤로 밀면 그 반작용으로 물이 노를 밀어 배가 나아간다.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으로 달도 지구를 당긴다. 여기에서요, 작용점과 반작용점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로켓이 가스를 내뿜는 힘, 그러면 이때의 작용점은 가스한테 있겠죠. 그 힘에 대한 반작용력은 가스가 로켓을 밀어준 힘이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한 반작용력 혹은 가스가 로켓에게 가한 작용점은 로켓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럼 서로가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힘을 합성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발이 공에게 갈 때, 그러면 발이 공에게 갈 때의 작용점은 공에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힘에 대한 반작용력은 공이 발에게 가한 힘이기 때문에 발의 반작용점 혹은 공이 발에게 가한 작용점이 발에게 있는 거죠. 두 힘의 작용점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힘을 합성할 수 없는 거고, 발로 벽을 차면 이때 벽에 작용점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점은 발에 있는 거죠. 걸을 때 발이 땅을 미는 힘에 대한 작용점은 땅에게 있는 거고요. 그 힘에 대한 반작용력은 발바닥에 있는 거죠. 노로 물을 뒤로 밀면 이때의 작용점은 물에게 있는 거고요. 그 힘에 대한 반작용력은 노에게 있는 거죠.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에 대한 작용점은 달에게 있는 거고요.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반작용력은 지구에게 있다. 그래서 서로가 두 힘을 합할 수는 없다. 작용, 반작용과 가속도의 관계를 볼 텐데요. 작용력과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서로 같죠. 그런데 두 물체의 질량이 서로가 다를 때, 질량이 작은 물체의 경우는 운동의 제 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가속도가 크게 나타날 거고요. 질량이 큰 물체는 가속도가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는 운동 변화가 작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운동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책과 책상, 지구 사이에서의 작용과 반작용력, 그리고 평형관계를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지구가 책을 끌어당기겠죠. 그 힘을 책의 중력, 무게라고 표현하고요. 힘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구가 책을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책의 무게, 즉 책의 중력 F1으로 표현할 거고요. 이때 작용점은 책 안에 있겠죠. 이 힘에 대한 반작용력은요, 반대로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 힘에 대한 작용점은 지구 안에 있는 거고요. 그 힘을 F2로 표현을 할게요. 책이 책상을요, 자신의 무게로 누르겠죠. 그 힘을 F3이라고 할 거고요. 이 힘에 대한 반작용력은요, 반대로 책상이 책을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떠받칠 거예요. 그 힘을 F4라고 할 거고 그 힘의 작용점은 책 안에 놓여져 있겠네요. 그렇다면 작용과 반작용 관계는요, 지구가 책을 잡아당긴 힘과 책이 지구를 잡아당긴 힘, 즉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F1과 F2가 되는 거고요. 또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과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두 물체에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F3과 F4가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놓이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F1, 책의 무게와 F4, 수직항력은요, 힘의 작용점이 서로가 같기 때문에 두 힘을 뭐 할 수 있다? 합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F1, 책의 무게, 즉 중력과 F4, 책의 수직항력은 두 힘의 평형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찰이 없는 수평 위에 놓인 질량이 2kg인 물체의 수평 방향에 대해서요, 4N의 알짜힘이 2초 동안 작용을 했대요. 그럼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라고 표현을 했죠. 가속도는요, 알짜힘을 질량으로 나눠준 것과 같죠. 그러면 질량이 2kg,
R자임이 4. 그래서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2초인 순간 물체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수평면 위에 놓였다라는 거는요, 이 물체가 현재 정지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2초 동안 가속도가 2m/s의 제곱의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V는 V0 플러스 AT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처음에 정지했고요. 가속도 2, 시간 2, 그러면 4m/s의 빠르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림은 질량이 M, 2M, 3M인 세 물체 A, B에 각각 F, 3F, 2F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대요. 가속도의 크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이용하시오라고 했죠. 가속도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요, 즉 R자임을 질량으로 나눠준 값이 되는데요. A의 경우는 가속도가 M분의 F, B의 경우는 2M분의 3F, C의 경우는 3M분의 F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속도는 B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 C 순서가 되겠네요. 매끄러운 수평면 위에, 즉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가 정지해 있고요. 질량은 2kg의 물체에 가해진 수평 방향의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이때 물체의 가속도 2초일 때 속력, 그리고 0에서 4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해 볼까요? 이 물체의 가속도는요, 작용한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질량은 2kg이 되는 거고 힘은 5N이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2.5m/s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2초일 때의 물체의 속력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처음 정지 상태니까 0이 되는 거고 가속도가 2.5, 시간은 2초, 그러면 5m/s의 빠르기를 나타내겠네요. 0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는데요. 이동한 거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두 번째를 이용하면 물체의 이동 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을 이용할게요. 처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V0t는 0이 되는 거고요. 2분의 1에다가 가속도가 2.5 4초 동안, 그러면 4, 4, 16이 되는 거죠. 제곱을 시키면 그럼 8 곱하기 2.5가 되기 때문에 20m를 이동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내용. 두 물체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A는 가속도가 2m/s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B는 가속도 기울기가 1m/s의 제곱이 되겠네요.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았을 때 두 물체의 질량비를 나타내래요. 그러면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한 값과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한 값이 서로 같다. 왜? 작용한 힘에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A가 2, B가 1. 그러면 A의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 B의 질량은 2. 그래서 질량비는 1대 2의 값이 나와야 되겠죠. 2번. 두 물체의 질량이 서로가 같았을 때, 요번에는 질량이요 같았대요. 그럼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질량은 서로가 같고 가속도가 1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 B는 2대 1이 된다. 똑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와 3kg 물체가요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B를 10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대요. 그때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 그리고 C리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A하고 B가 같은 운동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때 이 운동을요 개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물체의 운동이다. 이때 개를 이뤘다라는 것은요, 같은 운동 상태를 나타냈을 때를 개를 이뤘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A하고 B를요, 하나의 물체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A하고 B가 하나의 물체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체의 질량은 5kg이 되는 거고 5kg인 물체를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5kg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10N이 되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이 힘이 되는 거고 힘은 10N 그리고 질량이 5. 그러면 두 물체의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힘의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실이 물체 A에 작용하는 힘 그랬죠. 그러면 실이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반작용력은 A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이 될 거고요. 그 힘에 의해서 실이 B를 잡아당길 거예요. 그러면 B도 반대 방향으로 실을 잡아당길 거고, 그러면 이때 이 두 힘의 관계가 작용과 반작용, 이 두 힘의 관계도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B가 실을 통해서 A를 잡아당기는 힘과, 즉 이 힘과 A가 실을 통해서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서로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이 A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A는 2m/s의 제곱이라는 가속 운동을 한 거고, 따라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가 되는데, 질량이 2에다가 가속도가 2가 되니까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4N이 되겠죠. 이 4N의 힘을 누가 만들어줬냐? 즉 실이 A를 잡아당김으로써 4N의 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4N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 실은 A가 또 이 실을 통해서 B를 4N으로 잡아당겨 주겠죠.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4N의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오른쪽에 10N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10N에다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4N을 빼주면 6N이 되는 거죠. B의 질량이 얼마였나요? 3kg이었죠. 그럼 가속도가 얼마가 된다? 2가 돼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계산했던 가속도 2m/s와 같은 결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 관계의 두 힘의 크기는 같죠? 방향은 반대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작용과 반작용 관계의 두 힘의 합력은 0이다. 0이 될 수 없죠. 왜냐? 작용점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두 힘을 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벽에 힘을 가하면 벽도 동시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사람에게 작용을 하죠.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은 동시에 작용한다. 예, 상호작용으로 동시에 작용을 해야 하고요.